어린 시절 많은 여자아이들의 꿈을 파티시엘로 만들어주고 아이들에게 디저트란 존재를 알려줘서 부모님의 지갑을 털어먹었던 만화 꿈피 파티시엘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인생이란 인맥발이란 것을 알려줬던 꿈피 파티시엘이란 만화를 오늘은 저와 함께 이 만화의 주인공인 감딸기의 시선에서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리지만 디저트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온갖 비싼 디저트를 청소기 마냥 흡입하는 이 여자의 이름은 감딸기입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디저트 먹고 있는 딸기를 보면 안 니글거리냐고 얼큰한 게 먹고 싶어지지 않냐 라고 물어봤지만 딸기는 그딴 거 모르겠고 대답할 시간에 디저트를 먹는 아이였죠. 그런 딸기에게는 감다레라는 이름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다레는 엄마를 닮았는지 음악에 꽤 재능이 있었습니다. 딸기 역시 옛날에 피아노를 쳤었는데 자신보다 더 재능이 있는 다레를 밀어주기 위해서 피아노를 일찍이 그만뒀었죠. 이렇게 듣기만 하면 정말 딸기는 해맑기만 한 조증 환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딸기도 가끔씩은 우울해질 때가 있었고 그럴 때마다 어떤 냇가에 앉아서 혼자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파티시엘인 할머니가 맛있는 딸기 타르트를 가지고 딸기에게 다가왔고 딸기는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그 딸기 타르트를 먹고 나면 항상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작품에서는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맛이다 라고 말했지만 보통 돼지들이 입에 뭔가를 넣어주면 무조건 좋아하더라고요. 아무튼 딸기는 할머니의 그런 빵을 맛보면 언젠가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파티시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할머니의 가게는 큰아버지가 물려받게 되면서 딸기는 점차 파티시엘에 대한 꿈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딸기의 동생 다레가 피아노 콩쿠르에 나간 날이 왔습니다. 딸기는 동생을 응원하기 위해 대회장에 따라갔고 객석에 앉아서 다레의 순서가 올 때까지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조금의 시간이 흐른 뒤 다레가 나타나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긴장한 탓인지 다레는 피아노를 치지 못하고 있었고 딸기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관종의 기운을 써가지고 다레의 긴장을 풀어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다레 파이팅! 우리 예쁜 천재 피아니스트! 실력을 보여주면 안 잡아먹지! 만약에 제 핏줄이 제 공연장에 와가지고 저런 소리 하면 진짜 죽여버렸을 것 같네요. 아무튼 정상이 아닌 언니 덕분에 다레는 긴장이 풀렸고 어떻게 공연을 잘 마무리하게 됩니다. 공연을 마무리하고 다레는 상을 받은 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딸기는 왜인지 그걸 보며 우울해집니다. 아마 공연을 망치려고 했는데 오히려 상을 받아서 빡친 것 같아. 하지만 우울했던 것도 잠시 어디선가 풍겨오는 케이크 냄새에 이끌려 그 냄새를 따라가게 됐고 따라가 보니 제과 페스타라는 것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먹는 것만 보면 환장하는 딸기는 그곳으로 가서 케이크들을 흡입하기 시작했고 그 케이크 중에 할머니가 만들어줬던 케이크랑 비슷한 맛이 나는 케이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든 인간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찾아다녔는데 웬걸 초미남 파티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앙리 루카스였고 세인트 마리라는 학교의 교사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딸기는 그 남자에게 이 케이크에서 자신의 할머니가 만들었던 맛과 비슷한 맛이 난다고 하였고 앙리라는 사람은 딸기의 할머니에 대해서 물어보더니 딸기의 할머니가 앙리의 증조 할머니가 만든 학교인 세인트 마리를 졸업한 학생이라고 말하며 자신도 그곳을 졸업했으니 맛이 비슷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걸 한 번에 알아본 미각이 신기하다면서 그걸 기념하는 의미로 케이크를 하나 만들어주겠다고 합니다. 딸기는 그냥 한번 말해봤는데 공짜 케이크를 얻게 돼서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딸기는 앙리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케이크를 먹었는데 옆에서 앙리 선생님이 맛을 평가해달라는 눈빛을 하고 있는 것 같았고 그냥 요즘 외로워가지고 첫사랑의 맛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앙리 선생님은 굉장히 놀란 눈빛을 하며 어떻게 이 케이크의 이름이 첫사랑인 걸 알았냐고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딸기는 이 새끼가 미친 건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앙리는 딸기가 재능러라고 말하며 당장 세인트 마리로 입학하라고 말했습니다. 딸기는 자신이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해서 요즘 우울하던 나날이 계속됐었는데 누군가가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본다는 사실이 기뻤고 흔쾌히 세인트 마리에 입학하기로 합니다. 딸기는 집에 가서 부모님을 설득했고 결국 세인트 마리에 입학하게 됩니다. 입학해서 앙리 선생님을 바로 만날 계획도 있었는데 앙리 선생님은 파리 본교에 있다고 하셔서 별 수 없이 그냥 학교를 둘러보기로 했죠. 세인트 마리를 둘러보니 신기하게 생긴 동상이 있었고 그 동상에게 자신을 잘 봐달라는 의미에서 먹다 남은 마들레 하나를 거기다가 버려두고 기숙사로 올라갑니다. 기숙사로 올라가며 이상한 남자애들을 만나게 되는데 처음에 만났던 애는 서로진이라는 남자애였습니다. 그 남자애는 되게 느끼하고 장식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남자애는 안도아라는 남자애였는데 뭔가 좀 인상이 포근해 보여가지고 착해 보였습니다. 들어보니 집안 대대로 전통 과자집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만난 애는 초콜릿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것 같은 원가온이라는 애였습니다. 처음에 만난 남자애들 두 명은 딸기에게 호의적이었던 반면에 가온이는 좀 틱틱대는 걸로 봐서 가온이가 나중에 딸기의 남자친구가 될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아무튼 딸기는 세인트 마리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조리 수업을 받게 되는데 가장 실력이 뛰어난 A반의 배정을 받게 됩니다. A반에는 아까 봤었던 남자애들 3명이 있었는데 얘네는 3명 각각 이름으로 불리는 게 아니라 3명 묶어가지고 스위트 왕자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누나 저렇게 불리면 겁나 쪽팔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쟤네 3명도 그 이름을 즐기는 것 같아 보여서 저 새끼들도 정상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실력도 없이 세인트 마리에 입학한 딸기는 수업이 계속되며 자신이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딸기가 주구장창 실수를 해대자 도하나 로지니를 비롯한 착한 애들은 괜찮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하며 위로를 해줬지만 조별과제 할 때 버스 타는 걸 혐오하는 것 같은 가온이는 딸기에게 한심하다고 팩트를 휘둘러줍니다. 딸기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난 이런 거 처음 한단 말이야 라고 말하며 가드불능기를 시전하려고 했지만 우리의 냉정한 남자 주인공 가온이에게 그딴 얄팍한 술수 따윈 통하지 않습니다. 가온이는 딸기에게 그럼 네가 여기 입학할 때까지 시간이 있었을 건데 그 시간 동안 뭘 한 거냐고 더 노력했어야 한 거 아니냐고 거의 팩트로 온몸 구석구석을 후드려 패줍니다. 딸기는 이런 얘기를 듣자 반성 따윈 안 하고 가온이를 재수없는 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2니까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성인의 시선으로 보니까 존나 암 걸리네요. 아무튼 딸기는 가온이한테 팩트로 후드려 맞고 이대로 한심하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며 혼자서 늦은 시간까지 연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본조차 안 되어 있는 딸기는 거듭해서 실수를 하게 되고 딸기는 살짝 절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전에 기숙사 룸메이트가 스위트 요정을 만나면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라는 했던 말을 기억해냈고 제발 스위트 요정이 있다면 자신을 파티시엘로 만들어달라는 소원을 빌었고 딸기의 그런 소원을 들었는지 바닐라라고 불리는 스위트 요정이 나타납니다. 그 후로 딸기는 바닐라와 함께 요리 실력을 키워나갔고 학교 수업도 열심히 듣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로진이가 장미를 좋아한다는 것과 도아가 전통 과자와 케이크가 함께 어우러진 음식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과 재수없기만 한 것 같았던 가온이가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그리고 이 스위트 왕자들에게도 바닐라 같은 스위트 요정들이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가온이에게는 쇼콜라라고 하는 요정이, 도아에게는 좀 덜 떨어져 보이는 카라멜이라고 하는 요정, 마지막으로 로진이에게는 지랑 비슷한 성격인 카페라는 친구가 있었죠. 약간 조미료 같은 애들이라 큰 신경은 안 써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딸기는 세인트 마리에서 계속 실력을 향상시켜가고 있었는데 실력도 없으면서 스위트 왕자들과 친하게 지내는 딸기를 많이 꼽게 본 애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몇몇이 딸기의 아이디어를 뺏기도 했고 숲속에서 길을 잃게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딸기의 단순함은 상식을 아득히 뛰어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마인드로 그닥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걔네 때문에 길을 잃었을 때도 말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유명한 선배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는 생각을 했죠. 이 말이라는 선배는 외모도 예쁘고 실력도 좋은 선배였는데 들어보니까 이 마리 선배도 앙리 선생님의 애제자라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괜히 딸기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고 자신도 얼른 실력을 키워서 자신을 학교에 추천해준 앙리 선생님에게 보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실력을 올려가는 딸기 앞에 웃음소리가 굉장히 거슬리는 공주이라는 선배가 나타납니다. 이 선배는 가온이를 너무 좋아했는데 이번에 열릴 케이크 그랑프리에서 같은 팀을 짠 다음 우승해가지고 파리를 가자고 말합니다. 가온이는 공주인 선배를 겁나 극혐하는 것 같았고 어찌 거부를 할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니 딸기를 가리키며 이번엔 딸기랑 그랑프리를 나갈 거라고 말하며 지가 다급하다고 딸기를 팔아버립니다. 딸기는 이게 무슨 쌉소리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주인 선배가 발끈하더니 갑자기 딸기한테 요리로 대결하자는 말을 합니다. 이런 얻는 것도 없는 대결 승낙할 리가 승낙합니다. 계속 말하지만 우리 딸기에게 논리적인 생각을 바라시면 안됩니다. 진심으로 MBTI 검사하면 T가 마이너스 350이 나오고 F가 350% 정도 나올 인간입니다. 원래 둘이 대결하면 초보자인 딸기가 당연히 져야 하지만 주인공이니까 주위 선배를 이겨버립니다. 이후로도 딸기는 공주인 선배와 대결을 한 번 더 펼치는데 그때도 사람에 맞춰서 다른 맛의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가볍게 승리를 해주죠. 이런 걸 보면 앙리 선생님의 안목이 틀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케이크 그랑프리의 날이 점점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랑프리는 팀을 짜서 대회 나간 거라서 만약 딸기가 못하면 스위트 왕자들까지 떨어지게 되니 스위트 왕자들은 자기 팀에서 암덩어리 같은 존재인 딸기를 특훈시켜주기로 합니다. 딸기는 자기 시간을 투자하며 훈련시켜주는 스위트 왕자들을 위해 열심히 훈련을 따라갔고 그렇게 케이크 그랑프리의 당일날이 됐습니다. 케이크 그랑프리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운동장에 모였고 이사장님은 그랑프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원래라면 토너먼트 형식으로 팀끼리 붙었어야 했지만 이번엔 신청자가 많아서 예선전을 하겠다고 하네요. 딸기는 죗됐다고 생각했지만 어차피 자신을 이끌어줄 스위트 왕자들이 있으니 그닥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위트 왕자들 역시 괜찮다고 자신들만 믿으라는 식으로 딸기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버릇 나빠지겠네요. 하지만 인생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 그랑프리 예선전은 개인전이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통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팀원 중 한 명이라도 예선을 통과하지 못하면 팀 전체가 탈락한다는 점이었죠. 스위트 왕자는 멍청한 스트로베리 덕분에 예선부터 탈락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반포기한 상태로 딸기한테 힘을 불어넣어줬습니다. 딸기는 이대로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훈련해왔던 것들을 기억해냈고 겨우겨우 예선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딸기 팀은 케이크 그랑프리의 첫 경기를 치르게 됐고 첫 경기의 주제는 파운드 케이크였습니다. 그리고 음식의 주제는 가족이었죠. 가족이란 얘기를 듣자 로진의 눈빛이 변했고 로진이는 이번에 주제가 가족이니까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인 로즈워터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딸기는 빵에 뭔 이상한 걸 넣는가 싶었지만 만화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해지니까 향기로운 장미향과 빵의 부드러운 맛이 합쳐져서 아주 맛있는 빵이 탄생하게 됩니다. 로진이의 로즈워터 덕분에 딸기팀은 케이크 그랑프리 1회전을 승리하게 됐고 로진이는 자신의 의견을 잘 받아준 딸기에게 고맙다는 인사로 볼에 뽀뽀를 해줍니다. 어린 놈의 쉐끼들이 어디서 저런 걸 배워가지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단순한 딸기는 로진이의 볼 뽀뽀에 그닥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아마 매력적인 친데레 가온이가 있어서 그닥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 보이네요. 아무튼 저번에 장미 파운드 케이크로 승리를 거둔 딸기팀은 다음 경기를 위해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딸기는 또 설치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걸 직관한 가온이는 순간 존나 웃겼지만 저 친구가 이대로 죽는다면 자신은 최초 목격자가 돼서 경찰에게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받을 것 같았기 때문에 별 수 없이 그 친구를 데리고 양호실로 가줍니다. 딸기는 양호실에 가서 제대로 치료를 받았고 양호실에서 좀 치료를 받고 있으니 도하와 로진이가 걱정하는 표정으로 들어옵니다. 일단 꼼비 파티시엘 세계관에서 로진이, 도하, 가온이는 준나 잘생긴 사람으로 분류되니까 딸기는 다치고 보니 존잘남 3명이 걱정하는 아주 엄청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네요. 저도 다치면 존예들이 찾아와가지고 걱정해줬으면 좋겠. 아무튼 양호실의 진료로는 안심이 안 됐는지 스위트 왕자들은 병원에 가서 자세히 검진받자고 했고 딸기를 데리고 가까운 병원으로 갑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을 했고 다같이 병원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가온이는 들어가지 않고 밖에 남기로 합니다. 딸기는 가온이 녀석 병원을 무서워하는 체리보이였던 건가 귀엽군 이라는 생각을 했고 병원 가서 진찰을 받습니다. 근데 왠지 진찰을 봐주시는 여자 의사 선생님이 가온이랑 닮았다는 생각을 했고 알고 보니 가온이는 엄마 아빠가 의사를 하고 있는 의사 가문의 자식이었습니다. 딸기는 잘생긴 데다가 성격도 츤데레라 귀엽기까지 한 가온이한테 존나 매력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사 가문의 아들이라니 반드시 저 남자를 가지고 말겠다는 생각을 했죠. 아무튼 의사 가문의 아들이라 그런지 부모님은 가온이가 의사가 되길 바랬는데 가온이가 갑자기 말 같지도 않은 파티시에가 되겠다고 해서 가온이를 약간 내다버린 자식 취급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편 가온이는 밖에서 애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온이를 가온이의 누나가 봐버렸고 가온이를 집으로 납치해 가버립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마친 딸기 일행은 가온이를 찾으러 가온이 집에 갔고, 가온이 누나를 설득하기 위해 오페라라는 디저트를 만들어줍니다. 오페라를 먹은 누나는 자신이 부모님을 설득할 테니 열심히 네 꿈을 잃어보란 말을 하고 가온이를 보내줬습니다. 여기 집안은 신기한 게 엄마 아빠가 최고 권력자가 아니라 누나가 최고 권력자인가 보네요. 저도 누나가 있는데 그냥 밥만 축내는 가축가. 아무튼 그런 해프닝이 있고 나서 다시 K 그랑프리에 출전해야 되는 날이 됐습니다. 상대는 딸기팀보다 한 살 어린 중학교 1학년 팀이었죠. 그 팀에는 파리에서 전학 온 레몬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딸기한테 라이벌 의식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딸기는 누군가 뒤통수를 우려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것 같은 무감각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레몬의 그런 시선을 전혀 못 느낍니다. 그리고 레몬팀에는 도아처럼 전통과자집을 하는 사람의 아들이 있었는데 도아는 그 녀석한테 좀 라이벌 의식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도아는 좀 초조해하는 것 같았고 대회 당일날 제대로 잠을 못 자게 됩니다. 그렇게 대회날이 됐고 이번 대결은 4명이 각각 심사위원이 제시한 4가지의 음식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딸기팀과 레몬팀은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고 그 결과 스위트 왕자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전형적인 버스축 딸기는 레몬에게 패배, 가온이와 로진이는 당연히 승리. 하지만 도아가 긴장해서 잠을 못 자는 바람에 음식을 만들다가 실수를 해버렸고 결국엔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부의 결과는 2대2, 두 팀은 다른 날에 재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대결이 끝나고 도아는 자신 때문에 팀이 진 것 같아서 좌절하게 되고 잠시 팀을 떠나게 됩니다. 가온이는 도아 때문에 진 게 아니라 세인트 말이 들어와서 배운 거라고는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가만히라도 있어야 하는데 준나 나대는 농산물 하나 때문에 진 거라고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도아는 다시 힘을 냈고 레몬팀과의 재대결을 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 패배한 레몬은 개과천선해가지고 원래는 좀 악독했던 성격이 착해졌고 그 덕분에 레몬한테도 스위트 요정이 한 마리 붙게 됩니다. 이렇게 승리한 딸기팀은 준결승에 진출하게 되고 준결승전의 메인 요리는 초콜릿이고 주제는 사랑이란 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로 딸기팀과 붙게 된 상대는 겁나 한 대 패고 싶은 아니 준나 사랑스러운 공주희 선배의 팀이었죠. 주희 선배 팀에는 딸기와 같은 반인 어떤 여자애가 있었는데 딸기가 봤을 때 그 친구는 실력도 어느 정도 있는데 노력까지 열심히 하는 모범생 같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딸기는 살짝 위기감을 느껴서 케이크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 밤늦게 도서관에 가게 됩니다. 도서관에 갔더니 주희 선배 팀에 그 여자애가 있었고 딸기는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만나자마자 딸기에게 준결승에서 만들 케이크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하하 이 새끼 개수작 부리는 거 보소. 아무리 딸기가 붕신머저리에 지능도 낮고 민폐만 끼치는 캐릭터라지만 준결승 상대한테 지들이 만들 작품을 보여줄 리가. 케이크의 종류부터 케이크의 모양 등등 모든 것을 상세하게 가르쳐줍니다. 진짜 이거 봤을 때 딸기 머리에 꿀밤 오지게 때리고 싶었어요. 아무튼 딸기가 이렇게 자기 팀 케이크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알려준 덕분에 주희 팀은 딸기가 뭘 만들려는지 알아내버렸고 준결승전에서 딸기 팀이 만들려는 케이크를 똑같이 만들어버립니다. 딸기 팀은 대회 도중에 자신들의 아이디어가 도둑 맞았다는 것을 알아버렸고 그래서 급하게 살짝 디자인을 바꿔가지고 제출해봤지만 결과는 패배하게 되죠. 결국 딸기팀은 결승전에 가지 못하게 됐고 3위 결정전에서 이겨야만 본선에 올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운명의 3위 결정전 날이 왔고 주제는 인연이란 것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계속 느낀 건데 뭔 주제가 저렇게 두루뭉실한가 싶습니다. 심사위원하고 이사장한테 저 주제 던져주고 케이크 만들라고 하면 지네들도 존나 욕하면서 만들 것 같네요. 이렇게 주제가 두루뭉실해서 그런지 딸기팀 친구들도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했고 수업 시간에도 그랑프리를 위해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는 수업에 집중해야지 하면서 딸기팀에게 감점을 주고 기본부터 다시 하라는 의미에서 옛날에 배웠던 여러가지 음식들을 만들게 시켰습니다. 처음에 딸기팀은 그랑프리 준비도 바쁜데 이런 걸 굳이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했지만 기본부터 차근차근 하면서 딸기팀이 서로를 처음에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추억들을 되살려봤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인연이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깨달음을 준 덕분에 인연이란 주제로 딸기가 세인트 마리에 처음 와서 만들었던 밀크레이프를 만들었습니다. 생김새를 보아하니 스위트 요정들과의 인연도 이 케이크에 담은 것처럼 보이네요. 이렇게 인연의 밀크레이프 덕분에 3위 결정전에서 딸기팀은 승리했고 딸기팀은 본선 진출에 성공합니다. 그렇게 얼마 뒤 케이크 그랑프리 본선이 시작됐고 본선 1회전은 아주 가볍게 승리합니다. 그리고 딸기팀이 그렇게 승리한 동안 개빡치고 한 대 패고 싶은 주희팀은 딸기처럼 앙리 선생님의 애제자로 잘 알려진 마리팀에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주희는 패배하고 난 뒤 이제 그랑프리 핑계로 가온이를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살짝은 기가 죽었고 이대로 패배감에 휩싸여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밤늦게 조리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마리에게 찾아가서 다음에는 절대로 지지 않겠다고 말하며 더욱더 돈지랄 많이 해서 훌륭한 프로들을 고용한 다음 당신에게 이기겠다고 말합니다. 마리는 그런 주희가 굉장히 가소롭고 귀엽다고 생각하여 열심히 한번 해보란 말을 해줬습니다. 주희의 이런 현질 가득한 포부가 마음에 들었는지 스위트 요정 중에 좀 건방져 보이는 마롱이란 요정이 주희에게 들러붙게 됩니다. 그 후로 딸기팀은 케이크 그랑프리에서 또 1승을 거뒀고 본선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딸기팀의 결승 진출이 결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인트 마리에 앙리 선생님이 오게 됩니다. 딸기는 앙리 선생님이 왔다는 소식에 흥분을 해가지고 앙리 선생님을 위한 케이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앙리 선생님이 있는 곳을 찾아가 보니 마리 선배와 되게 행복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고 뭔가 앙리 선생님은 딸기를 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딸기는 살짝 기가 죽어가지고 조리실에서 스위트 왕자들과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조리실에 마리 선배와 앙리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앙리 선생님은 딸기를 보고 싶어 했고 마리 선배가 딸기는 조리실에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앙리 선생님을 데리고 온 거라고 하네요. 딸기는 기뻐가지고 자신이 만든 케이크를 주려고 했지만 애써 만든 케이크를 가온이가 이미 먹은 상태였습니다. 아마 가온이는 딸기가 앙리 선생님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좀 질투한 것 같아 보이네요. 귀여운 녀석. 그렇게 얼마 시간이 지나고 케이크 그랑프리 결승전이 다가왔습니다. 케이크 그랑프리의 결승전은 딸기팀과 마리팀이 붙게 됐고 심사위원에 앙리 선생님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딸기는 마리 선배를 이기는 건 정말 힘들 거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번 결승전에서 이겨가지고 반드시 파리에 가서 할머니처럼 훌륭한 파티실이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승전에서 지면 파리를 못 간다는 사실이 좀 부담이 갔는지 저번에 도아가 그랬던
것처럼 가온이가 밤낮을 안 가리고 열심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K그랑프리 당일날 컨디션이 엄청 안 좋아졌고 가온이 본인의 온전한 실력을 발휘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늘 민폐만 끼치던 딸기가 엄청난 실력을 발휘해서 점수차를 많이 줄여나갔고 도아와 로진이 역시 점수를 잘 받아서 아직 모르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게 최종 점수가 발표됐고 기적적으로 딸기팀이 집니다. 원래 이대로라면 딸기팀은 탈락해서 세계 그랑프리에 출전을 못하게 되는 거지만 파리범교 이사장님이 허락한 덕분에 한국 대표팀으로 딸기팀과 마리팀 두 팀 다 파리에 가게 됩니다. 파리에 간 딸기팀은 전 세계에서 온 여러 팀들을 만나게 됐고 그 중에는 딸기한테 패배했던 레몬도 있었습니다. 보니까 딸기한테 지고 나서 파리로 다시 돌아간 다음 거기 팀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세계 그랑프리로 온 것 같았습니다. 굉장히 박쥐 같은 그런데 이런 편법을 써서 세계 그랑프리에 참여하게 된 팀이 또 하나 있었으니 그건 바로 G팀이었습니다. G는 샤토제거라는 큰 회사의 따님이어서 세계 어딘가의 세인트마리 분교를 찾아내가지고 그곳의 대표로 출전을 한 거였죠. 진짜 대회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허술한 것 같네요. 아무튼 세계 그랑프리의 첫 대결이 시작됐고 딸기팀은 레몬팀과 다시 한번 붙게 됐습니다. 대결 종목은 파리에서 자신들이 만든 음식을 누가 얼마나 더 많이 파느냐였습니다. 딸기팀은 젤라또를 만들었고 처음에는 잘 안 팔리다가 낮이 되면서 더워지니까 사람들이 시원한 젤라또를 많이 찾은 덕분에 딸기팀이 한 번 더 레몬팀을 이기게 됩니다. 그렇게 1차전을 이기고 2명씩 한 조로 이뤄서 별 4개짜리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는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딸기는 당연하게도 잘생기고 친데에다가 의사 집안의 아드님인 가온이랑 같이 갔고 거기서 둘이 아주 그냥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는 건지 요리를 배우는 건지 모를 정도로 연애질을 하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배우고 난 뒤 세계 그랑프리 4강이 됐고 상대는 G팀이 됐습니다. 4강의 주제는 초콜릿으로 드레스를 만드는 거였죠. 이게 그냥 조그마한 드레스가 아니라 진짜 초콜릿으로 자신이 입을 수 있는 드레스를 만들라는 겁니다. 음식 가지고 장난치고 앉아있네요. 아무튼 존나 난해하다고 생각됐던 이 작업을 딸기팀과 G팀은 어떻게든 해냈고 두 팀은 동점을 받아서 재대결을 하게 됩니다. 재대결을 하기 전 앙리 선생님은 각 팀에게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야 하는 심부름을 시키게 됩니다. 왜 이런 심부름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딸기팀은 각 나라에서 유명한 초콜릿이라던가 디저트라던가 그런 음식들을 수집해갔고 G팀은 그냥 마냥 전세기 타고 돌아다니면서 빠르게 돌아다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아무튼 수많은 나라를 돌아다닌 끝에 마지막 나라에 도착했고 그곳에는 이미 앙리 선생님이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앙리 선생님은 G팀과 딸기팀에게 준결승전 2차전의 과제는 봉봉 쇼콜라라고 말했고 다양한 나라를 돌아다닌 심부름의 의미는 이번 대회가 끝나면 알아낼 수 있을 거란 말을 했습니다. 딸기팀은 지금까지 다양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수집한 여러 나라들의 재료들을 이용해서 봉봉 쇼콜라를 만들었고 G팀은 그냥 마냥 또 돈지랄 해가지고 봉봉 쇼콜라를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당연하게도 다양한 재료들을 쓴 딸기팀이 승리했고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근데 결승에 올라온 상대는 마리팀이 아니라 프랑소아 팀이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앙리 선생님이 마리를 시험하기 위해 마리가 보는 앞에서 프랑소아 팀의 팀장이랑 데이트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마리는 그 모습을 본 뒤 멘탈이 깨져서 준결승에서 진 거라고 하네요. 마리를 시험하는 방법은 많았을 텐데 왜 굳이 미성년자가 데이트하는 모습을 보여준 건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앙리 이 새끼 평소에 뭔 생각을 하고 다니는 건지 존나 궁금하네요. 아무튼 딸기는 결승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할머니가 옛날에 만들어줬던 딸기 타르트에 레시피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딸기는 프랑스에 오기 전 큰아버지한테 할머니의 레시피가 담긴 책을 선물받았고 그 레시피를 열 수 있는 단서가 스위트 요정이 사는 나라인 스위트 왕국에 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스위트 왕국에 갔고 스위트 왕국에 가서 단서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위트 왕국에서 할머니의 스위트 요정을 만나게 되죠. 딸기는 그 스위트 요정한테 할머니의 딸기 타르트 레시피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딸기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레시피대로 만들어서 승리하게 된다면 걔 과연 나의 실력으로 이긴 걸까 하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딸기는 자신의 실력만으로 결승을 임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시간이 지나 세계 그랑프리의 결승전 날이 됐습니다. 세계 그랑프리의 결승은 일본에서 했던 결승과 똑같이 4개의 음식을 각자 만들어가지고 각자의 점수 총합이 높은 팀이 이기는 방식이었습니다. 딸기팀과 프랑스와 팀은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고 음식을 다 만들고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 결과 딸기는 이번에도 보기 좋게 패배했고 도아 가온이는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로진이가 아쉽게 패배해버렸고 결승전은 무승부가 됩니다. 그냥 이대로 두 팀 다 우승으로 결정하면 좋겠지만 그딴 거 없이 팀별 대표 한 명이 나와서 승부를 겨루게 됐고 딸기팀의 대표는 딸기가 나가게 됩니다. 솔직히 제가 같은 팀이었으면 개 트롤만 했던 딸기를 죽어도 대표로 안 내보냈을 것 같은데 이 팀은 딸기를 좋아하는 애들이 3명이나 있어서 뭔 콩깍지가 씌었는지 딸기가 대표로 나가게 됩니다. 사랑이란 것은 존나 신기할 뿐이네요. 딸기는 결승전에서 자신만의 딸기 타르트를 만들기로 결심했고 각 심사위원에 맞춰서 각기 다른 맛의 딸기 타르트를 만든 덕분에 결승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 세계 그랑프리에서 딸기팀이 승리하게 됐고 2년 동안 딸기팀 모두는 파리에서 유학을 하게 됩니다. 앙리 선생님은 세계 그랑프리가 끝난 뒤 딸기를 불러서 어떤 얘기를 해줍니다. 앙리 선생님은 딸기에게 지금의 제과업계는 심하게 정체되어 있다며 새로운 얼굴이 들어와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된다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앙리 선생님의 할아버지와 딸기 할머니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딸기를 열심히 가르쳐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냥 딸기가 머리 살짝 바꾸고 앙리 선생님이랑 사진 찍은 것 같네요. 아무튼 과연 2년 동안 딸기는 어떤 공부를 하게 될까요? 그리고 2년 뒤에 딸기는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또 과연 딸기와 가온이의 사랑은 이루어졌을까요? 나머지 이야기는 꿈피 파티실 프로페셔널에서 이어집니다. 뭐 이 영상이 잘 된다면 뭐 이어서 해보는가 하죠. 이렇게 꿈피 파티실에 대한 스토리를 알아봤는데 정말 생략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레몬팀에 새로 들어온 리카르도인가 하는 놈이 로진이랑 비슷한 성격이라던가 로진이가 샤워를 하는 씬이 있는데 그게 진짜 너무 역겨워가지고 죽여버리고 싶었다던가 카라멜이 좀 패고 싶은 성격이었다던가 등등 많은 것을 뺐는데 이건 뭐 따로 영상을 만들어보는가 해야겠네요. 아마 남자분들은 누나나 여동생을 따라 이 만화를 봤을 것 같고 여자분들은 어린 시절에 이 만화를 보고 파티실에 대한 꿈을 키웠을 것 같네요. 부디 이 영상을 보고 추억을 되살렸길 바라며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